건축법상 설계비가 늘어나는 요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법상은 면적이 늘어나거나 업무가 늘어나는 일.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물가, 자재값이 상승됐을 때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남스의 스피어와 비슷한 그런 건축물을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해외에서도 같은 반응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본인들이 불편할 만한 것들이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 스피어를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제가 라스베가스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스피어 공연을 보고 느꼈던 그런 감동과 그런 느낌을 좀 공유하고자 제가 이번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리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계략적으로 봤을 때 수천 명의 인원이 오지 않았나. 근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관람객 수만 18,000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그 공연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제 많이 놀란 거는, 물론 관람석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 원형이라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극장을 혹은 시네마 영상을 틀어줄 수 있는 연출 효과를 냈을지를 궁금했었는데, 들어가서 막상 앉아서 보니까 굉장히 이 구조물이나 영상 스크린 자체가 엄청난 위압감이 들 정도로 저에게 다가왔고, 공연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제가 살아있는 자연 속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면은 제가 막 놀라운 표정도 있고 한데 그런 거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원의 안쪽에 바깥 끝면에 앉아서 바라보는 건축적으로 계획이 된 거죠. 일반적으로 구를 영화관이나 어떠한 공연장에서 구의 형태로 공연 기획물을 틀어주거나 영상물을 틀지는 않습니다. 흔한 일도 아니고, 왜냐면은 구란 형태가 이 시각적으로나 연출적으로 건축적으로 연출을 표현하기 힘든 구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굉장히 의외로 구의 한쪽 면을 정말 완벽한 시각적인 건축 구조물, 그리고 건축의 영상의 반사물로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사람의 시각은 보통 이렇게 180도가 아니라 이 180도 이상의 화각을 유지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 위로도 이제 눈이 이제 바깥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고 볼 수 있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공연장이 굉장히 그 단순한 원리를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장의 구가 넓게 펼쳐져 있고 저희 사람의 시야 안에, 그리고 이 구의 영상물이 제 시각 바깥쪽까지 틀어지고 제 머리 위쪽 바깥쪽까지 이제 틀어지니까 실제로 어떠한 아이맥스나 뭐 어떤 기어를 차지 않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현실감이 있었고, 특히 4D 사운드랑 그런 울림과 그런 진동 같은 게 같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그 영상과 매치되는 그런 감동과 감상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기억 남는 영상으로는 뭐 코끼리가 제 앞을 지나간다든지, 그리고 거미가 갑자기 제 눈앞을 튀어나와서 이렇게 공격한다든지 라는 그런 기획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영상 하나하나가 정말 놓칠 수 없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래서 그 구로 된 건축물 자체, 구조 계획이 단점이라고 하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구조물의 그런 어떻게 보면 기하학성을 정말 잘 살린 건축물의 공연장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 총괄 디자인은 캔사스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파퓰러스라는 데서 건축을 했죠. 파퓰러스는 그 미국에서 스포츠 스테디움을 많이 설계하는 회사고, 런던 올림픽에서 스테디움도 설계를 했었고, 미국에 있는 많은 그 NFL 풋볼 스테디움, 각종 스테디움을 설계를 많이 한 회사입니다. First from Earth라는 영상물을 제가 관람하게 되었고, 전체적인 줄거리는 지구의 인류가 먼 미래에 이제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거점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의 문명과 그런 문화들을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관람객들에게 지구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자연의 중요성, 우리가 왜 이 지구를 잘 보존하고 물이나 환경들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명확했고,
그런 동식물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깨닫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연 기획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영화가 라이언 킹이었는데, 라이언 킹이 왜 저한테 중요한 영화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저는 영화관이라는 걸 처음 가봤는데, 그 처음 가서 봤던 영화가 라이언 킹이었어요. 그때의 감동은 정말 잊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데, 스피어가 제 나이가 지금 한참 지나서 40이 가까워서 라이언 킹을 봤을 때 감동이 못지않은 감동을 저한테 선사를 해줬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건축 구조물이나 이런 건축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이 천장을 바라보면서 관람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요 부분마다 특정 어떨 때는 건축물이 보이기도 하고 자연이 보이기도 했는데, 항상 위까지 천장을 확인을 해서 그 위에 어떠한 연출적인 영상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제가 볼 수 있는지를 계속 수시로 관람하게 됐던. 일반적으로 영화관 가면 저희가 이렇게 옆을 계속 바라보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스피어라는 특별한 건축 구조물 때문에 제가 물론 다 보이긴 하지만 그 외 바깥쪽에 있는 시각을 계속 확인하려고 위아래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스피어는 현재 라스베가스가 굉장한 그 랜드마크가 된 것 같아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랜드마크적 건물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서울 링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상암동에 런던 아이와 같은 구조물을 이제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랜드마크로서 갈 수 있게 관람을 하고 그 안에 올라타서 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였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랜드마크는 사실은 미라지 호텔이라든지 그 팔라조 호텔 같은 그런 호텔, 그리고 뭐 카지노였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시겠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라는 엄청난 구조물 자체가 이미 라스베가스의 상징과 랜드마크가 됐던 것 같아요. 스피어 같은 경우는 최초 공사비가 1.2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 정도에 달하는 공사비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공사비는 증가하는 것은 많이 있는 일이죠. 그래서 건축주의 의지가 중요하죠. 모든 건축물의 공사비는 그 설계를 시작할 때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설계를 시작한 시점과 공사가 끝나는 시점은 빠르면 1년에서 느리면 3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자재값 상승률이라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늘어나는 거에 대해 부정을 하지 않지만 미리 예견을 해서 그 안에서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저희의 과제죠. 건축 법상 설계비가 늘어나는 요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법상은 면적이 늘어나거나 업무가 늘어나는 일,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물가 자재값이 상승됐을 때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희 회사 그리고 제가 하는 프로젝트들도 공사비 증액과 업무 증가 혹은 면적이 증가돼서 설계비를 더 받는 경우도 있죠. 네, 이거는 법상 건축가들을 보호해 주게 돼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가끔은 면적 변경을 하거나 업무를 증가했는데도 설계 변경비를 안 주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안 주는 발주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못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건 건축가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사전에 일반 민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 건축비에 대해서 충분히 클라이언트에 설명했었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인 거고, 근데 관공서 프로젝트나 그런 대기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알면서도 이제 덮어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 같아요. 하람스의 스피어와 비슷한 그런 건축물을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해외에서도 같은 반응인 것 같아요. 모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본인들이 불편할 만한 것들이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죠. 근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문학적으로, 건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스피어라는 건물이 아직까지는 성공을 했고, 그리고 런던의 런던 아이나 뭐 세인트리스 앤 아치 같은 것들이 성공을 하려면은 정치적인 지지, 그리고 주민들의 그 지지가 필요하죠. 아무리 좋은 건축물이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은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정말 좋은 건축물이면은 주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돕고선 그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전 교육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건축이라는 산업이 예술의 영역이나 뭔가 인정받는 가치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건축가는 거의 예술가의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건축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 좋은 비속어적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 이게 우대받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건축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룰 수 있는 경제적 효과나 이런 랜드마크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건축이라는 영역이 충분히 교육을 받을 만한, 그리고 배워야 할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항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의 이해를 돕고 교육하고 더 알아가기 쉬운 창구로서 저희 유튜브 채널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